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게 CUG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게 나중에 재건축이나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하거든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한 건물입니다. 하천을 복개해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돌죠. 일단 우리는 연구, 탐구,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몇 평이에요? 8,000평 아니에요? 8평이에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8평짜리를 요 맨 땅에다 짓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8평을 짓는데 도대체 얼마가 들어갈까요? 참고로 가장 좋은 자재로 짓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냥 평당가로 해보죠. 평당 100만 원 더 들어갈까요? 자, 100만 원이 들으면 얼마죠? 8평 지으려면? 자, 100만 원은 더 들어갈다 그랬어요. 200은? 300은? 자, 나는 제일 좋은 건물을 지으려니까 약간 갸우뚱하니까 400은 그러면? 더 들어가요? 500.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엉덩이로 하면 뭐 5천만 자, 그러면 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잘 지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500만 원을 8평 지으려면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근데 지금 감정가가 얼마예요? 이거는 제가 유명한 건물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노후한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을 짓는데 그 일부니까 더 들어갈 수 있겠거니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 감정가를 쭉 보면 뭐 20년, 30년 것들은 굉장히 미미한 건물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토지가 안 나온 거기 때문에 건물 8평이 2억이라는 건 굉장히 비싼, 얼마야? 2천만 원도 넘는 거죠? 그렇게 비싼 건물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문을 가지셔야 된다고. 제 말이 맞죠? 저 오래된 건물이 2억이 넘게 나왔어. 이게 질문이 뭐였죠? 국가 땅 위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거였죠? 이건 건물만 있는 거고, 그리고 국가 땅, CUG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전대 부셔, 아니면 높은 임대료를 청구해, 이런 게 아니다 보니 사실 땅이 넘어오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래가 되는 금액이 이것 또는 이것 이상 가는 겁니다. 근데 감정평가 방식은 다양하다 보니 어떤 건 원가로 계산하고, 어떤 건 수익률로 계산하고, 어떤 건 실거래가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때는 5천 이렇게 감정가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3억 5천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이거 사서 얼마에 팔 수 있거나 얼마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느냐. 50년 된 건물이라도 8평짜리 인테리어 하는 건 돈 많이 안 듭니다. 위험하지만 않다면.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게 땅이 없고 이런 거는 거기 가서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하천이 복개됐다는 것도 알고, CUG라는 것도 알고, 전체 관리에서 얼마를 시에다가 임대료를 내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얼마에 속된 말로 팔아먹을 수 있냐, 또는 임대를 낼 수 있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한 300만 원 나온대요, 월세가. 그럼 하셔야죠. 한 3억 5천 간대. 하셔야죠. 이거 1차적인 결론입니다.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금 이게 왜 유명하냐면 저걸 부시고 새로 질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분위기가 자연을 살리고 복개했던 하천도 다시 살리고 이런 분위기죠. 대표적으로 뭐 청계천 이런 데 없던 거 다시 살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부시면 하천으로 바꾸려고 해 지금. 근데 이걸 왜 가만히 방치해 놓느냐? 부시면 이 사람들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길동에 나온 재건축이나 재개발처럼 조합을 해갖고 여기다가 더 높은 걸 지어서 사람들한테 분양하고 뭐 피 받고 일반 분양하고 이럴 계획이 안 쓰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350의 월세를 받아도 아주 오래 쓰는 동산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잘 모르겠어. 안 가봐서. 중국, 베트남 이런 동네들은 땅을 팔질 않죠. 다 임대 주죠.
50년, 80년, 100년, 300년까지 있습니다. 물론 뭐 300년이라면 내 것 같긴 하겠어. 하지만 진짜 내 소유권으로 넘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빌려주는 거지. 장기 임대지. 그런 것처럼.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 상가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 상가 위에 이렇게 벽면을 보면 균열이 장난 아닙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긴 세워야 될 곳이에요. 그렇다고 서울시에서 그냥 다 내보내진 않습니다만 땅 뭐 분양권을 준다라는 거 약간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거래가 그리고 앞으로의 이 미래를 감안하셔가지고 가격 책정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싸게 나온 거 5천에 제가 아까 빈말을 한 게 아니라 5천에 나온 게 있고 비싸게 나온 게 3억 4천에 나온 게 있습니다. 요만한 면적에. 제가 뭐 수십 년 경매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거래가 됐어요. 근데 점점 더 이게 부실 때가 되다 보니까 임대료는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시세, 두 번째 앞으로의 이거의 미래. 제가 최근에 한 5년 이상 안 가서 모르겠는데 요즘에 뭐 없애버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면 그 다음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액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추가 조사하셔야 된다. 자, 이거에 대한 추가 질문. 혹시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땅을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을 때 만약에 상가 법정제 상가에 성립 안 한다면 그때도 상가가 철거되거나 할 일이 있나요? 산뜻한 질문이에요.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돼, 건물이. 근데 이게 국가야. 그럼 이 국가는 소송을 통해서 이걸 부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근데 이게 국가 땅에 내가 몰래 뚝딱뚝딱 졌어. 그럼 반드시 부신다. 이렇게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눌게요. 지료는 어떻게 되나요? LH에서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금만 걸고 20년을 썼어, 어떤 건물이. 거기는 참 땅값이 안 돼 있으니까 분양받은 사람들한테는 계약금만 걸었으니까 싸게 샀는데 항상 뭔가 불안해. 임차인이 들어올 때마다 땅이 당신 게 아니네요? 그럼 건물 주인이 아이 국가 거야 괜찮아. 약간 갸우뚱하는 사람들 때문에 임대료가 인근보다 좀 싸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20년 가까이 지료 한 푼 안 내고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경매가 나왔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막 들고 팠어. 들고 팠다는 건 남의 땅이냐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지분만 내가 너한테 사오겠다, LH에서. 이걸 들고 파고 파다 보니까 내가 실수를 했어. 뭘 실수했냐? 그 담당자들이 이미 묻혀져 있는 과거의 사건이 끄집어 올라온 거야, 수면 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부실 수는 없으니까. 그래갖고 지료 소송이 이 수십 가구의 상가에 들어갔어요. 난 입찰도 안 했는데.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LH를 굳이 얘기하자면 LH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서울시, 이건 서울시 땅인데 서울시보다는 더 상업적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지료 청구를 합니다만 사실 그때 그 상황, 뭐랄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분양이 안 되는 걸 혜택을 줬다든가 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묻어놓는 것들이 있어요. 원칙은 지료 청구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물건마다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원칙은 한다. 근데 그거는 뭐 지료를 측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무조건 소송합니다. 협의가 없어요. 협의를 보려고 이 상가 관리단이 다 가도 결제가 잘 안 나. 내가 100만 원 준다 그러는 걸 소송을 통해서 50만 원이 못 받아. 그럼 그걸 받는 애들이 LH예요.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무슨 질문이 나왔냐면 이것도 그냥 통틀어서 국가 땅이라고 할게요. 국가 땅에 개인 건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를 부시고 새로 짓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선 또는 리모델링 이런 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시죠? 좋아요. 자,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이거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 그것도 안 되냐?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다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어떤 동네는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동대문이나 종로 쪽 그 위에 무허가 오래된 집들이 국가 땅을 깔고 한 것들이 꽤 많아요. 옛날에 은평구의 기자촌 쪽에도 그랬어. 지금은 융평 뉴타운이 들어버렸지만 그런 동네들이 있는데 거기는 신축 안 됩니다. 그냥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신축 안 돼요. 하지만 내가 무허가라고 해서 과태료나 벌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단 내가 건물이 허름한 게 있더라도 세금은 내야 되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나. 그걸 내므로써 나름 서울시에서 양성화로 해준 겁니다. 단 이걸 싸그리 부시고 내가 건물을 짓는다?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면 수선은 되냐? 법으로 말씀드릴게요. 허가가 필요한 수선이 있고 신고만 해도 되는 수선이 있습니다. 미미한 거는 된다. 허가가 필요한 건 안 된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그냥 하세요. 대수선이라도 그냥 해. 하지만 부시고 하면 새로 허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아예 캔슬이 나버리니까 그냥 수선은 하십시오. 그리고 그거 갖고 그 서울 시내에 있는 것들을 다 보니까 그거 갖고 큰 태클을 걸지는 않는다. 하지만 새로 진다고 부셔버리면 이제 못 져요.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